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빅데이터 강사 엄희경입니다. 저는 안산 아카데미 소속이고요. 그러면서 본사 강사입니다.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이름은 엄희경. 좀 흔하지 않은 성씨죠. 우리나라에서 한 50위 정도의 희귀성이긴 해요. 근데 TV에서 엄씨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구 생각하세요? 근데 희귀한 성씨는 엄앵나 나 이러면 세대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네요. 저는 엄정화. 제 또래니까. 또 생각나신 분 있으세요? 탤런트 이름 같은 엄영수, 개그맨. 엄영수. 개그맨 엄영수 있었죠. 연예인 이름 있네요, 엄씨가. 저는 본가는 강원도 영월이에요. 강원도 영월 가면은 저의 시족 묘가 있더라고요. 법원 옆에. 영월 법원 옆에가 있고, 저는 5남매 중에 막내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세 아이의 엄마. 큰애는 26, 둘째가 24, 막내가 17살. 좋겠네. 네. 막 키울 때는 좀 힘들었는데 어른들도 진짜 부럽다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키운 보람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그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배우고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제 이 강사 직업이 좀 맞아떨어지죠. 네. 이것저것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좀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 배우는 걸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막 나눠주는 걸 좋아해서 가끔씩 우리 남편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체조 같은 걸 배웠는데 그게 너무 내가 하고 막 느낌도 좋고 몸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남편을 막 졸라대가지고 같이 가자. 당신이 가면 애들도 같이 가서 우리 함께 건강해지지 않을까.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40살쯤 제가 37에 막내를 낳는데 그때부터 1년 내내 감기를 앓는 되게 안 좋은 체질이었었어요. 원래도 안 좋았죠. 어렸을 때는 경기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순환도 워낙 안 된 스타일이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너무 가족들한테 종양을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 혼자서 좋아서 정말 체험을 많이 한 다음에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 아우라에 사람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빵하고 커피 되게 좋아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빵 커피 마시러 가자고 따라가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가지고 제가 워낙 많은 도전을 했어요. 팔랑귀인 덕분에 그때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도와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새삼 남편한테 감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다 알아가면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그게 저고요. 대충 저의 설명은 마쳤고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웹3를 설명해 드릴 건데 웹 3.0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레이즈미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저 하셨겠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www.이라고 시작하는 게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 세대가 웹 1.0, 2.0, 지금은 3.0 세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하고 웹 3.0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정보란 말을 들어봤는데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한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좀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하나의 기술인데 기술에도 문제점은 항상 발견되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웹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데이터와 정보 개념입니다. 여기 제가 좀 해놓긴 했는데 요게 데이터라면 데이터에 뭔가를 처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보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빅데이터와 웹 3.0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로 뭐를 썼냐면은 동영상도 쓰기도 하고요.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어서 그 강의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막 서류를 빚어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빅데이터와 웹 3.0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는 뭐였죠? 동영상, 책,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에서 뒤진 검색 문서들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주제에 맞게 그 자료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뽑아 써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정보다. 자,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정보가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맞죠? 동영상 하나 자체도 하나의 정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의 정보를 저는 데이터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필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 정확히 아셨을까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등장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3,000년 전에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다가? 바위에다. 고려기도 하고 나무 종이에다가 뭔가를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위에 좀 생기는 것을 깊게 음각을 내지 않은 이상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종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원 3,000년 전에 파피루스에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부터 한 2000년까지 총 5,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량은 20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말이 나오죠. 엑사바이트란 말. 그거는 요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 있죠. 요게 데이터량이 1000배씩 점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엑사바이트는 뭐의 1000배예요? 펜타바이트의 1000배인 게 엑사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를 봤더니 50제타네요. 50제타는 엑사의 1000배인 데이터예요. 이럴 땐 너무 좀 복잡한 숫자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현재는 이 5,000년의 기록이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7일에서 8일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죠. 5,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금면 일주일이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도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인터넷이 없었으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작동을 하고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들어는 졌는데 아까처럼 바위에다 글자를 새겼는데 얘가 만약에 지워져 버리면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쓰일 수 있으려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 많으시죠? 뭐냐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 뭔가를 서류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용량도 부족하고 속도도 좀 부족하네. 그러면은 그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을까요? 네. 이렇게 서비스 해줘서 지금 아마존이라는 데서는 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게 기계들을 임대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365일 오피스라는 거를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막 이런 것들을 걔들을 임대해주고 또 거기 사용료를 또 받아서 돈을 벌기도 해요. 그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용량이 커졌잖아요. 많아지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하랬더니 저장할 거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좀 저장할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또 가져다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또 한번 복사를 해서 백업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저장 기술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게 저 두 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 왜 인터넷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거를 저장할 만한 기술들이 나타나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다 함께 여기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목적에 맞게 분석, 해당 분야의 필요, 지식을 수필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이거를 제 이제 강의 내용을 PPT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는 말들이 많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모으기만 해가지고 저장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뭐다? 빅데이터다. 근데 그냥 데이터가 아닌 양이 되게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술 모두가 뭐다? 빅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21세기에 원유란 말을 써요. 요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 원유를 들여다가 그대로 원유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정제하고. 그렇죠. 정제를 먼저 해서 석유를 뽑아내기도 하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플라스틱 원료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만드는 거 혹시 아세요? 기름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우리가 많은 막 이런저런 데이터들 모아다가 그냥 쓰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고 네, 분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정리하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자 나라는 이런 원유가 많이 있어야 됐었나요? 없어야 되나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가 많은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는 업종별로 어디에 제일 많이 도입하고 있냐고 봤더니 금융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고 통신 미디어, 유통 서비스, 제도 등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 사례들은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금융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기술이 핀테크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핀테크는 같은 과목에 묶여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너무 열심히 적어주셔가지고. 자, 그럼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했어요. 저 처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때 인터넷상에서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면은 그냥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그냥 막 긁어 모으는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가져다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모은 데이터 중에 80%는 쓰레기라는 말이 있어요.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데이터들이죠. 그것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이 저기 세 번째 과정이고요. 분석은 내가 뭔가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근데 그 분석을 누가 주로 해주냐면은 AI가 주로 해주는데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빅데이터 하면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하둡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란 말, 데이터 마인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하둡은 뭘 하는 곳이냐면은 적은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둡입니다. 이 하둡에는 파일을 저장하는 H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pReduce라는 어떻게 CPU와 메모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는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딱 갖다 주고 여기서는 그 모든 거를 처리해주고 분석까지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을 확 가지고 있는 게 하둡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은 뭐냐면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IoT 아시죠 여러분?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분석하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요. 여기서는 효율적인 파일 데이터 필터링 관리를 해주는 기술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이 아까 클라우드라는 곳에다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장되기 전에 쓸모없는 것들을 필터링 해주는 과정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은 현대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기술이어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 반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저는 저 혼자서 그 데이터들을 막 가져다가 이것저것 내가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뽑았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 그럼 일일이 사람이 하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힘들죠. 그때 뭘 이용한다? AI를 이용한다. AI가 이용하는 기술을 봤더니 기계학습이라 그래서 그 정제된 뭐 이렇게 처리까지 이루어진 그런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지는 게 AI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인데 이거는 그렇게 공부한 것 중에 인간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애예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챗 GPT. 챗 GPT가 자연어 처리를 하는 전문 AI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영상 분석 등은 너무나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고 AI가 해주고 있는 게 뭐다? 데이터 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빅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엣지 컴퓨팅이 잘 쓰이고 있는 하나의 예예요. 저희 이제 그 시댁 쪽이 보면은 광양이라는 곳이 있고 광양에는 백운산이 있고 백운산 계곡이 많거든요. 어느 날 이제 막 여름 휴가를 같이 가보면 그 친척들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하천에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한 3년에 한 번꼴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가보면은 뭐 장판은 이렇게 들려져 있고 도배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막 이런 피해 많이들 요즘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식 많이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듣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뭐 그렇게 막 수재민에 대한 건 우리가 막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줄었죠. 그게 엣지 컴퓨팅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하천이 범람할 것 같으면 그런 센서들이 읽어내서 엣지 컴퓨터에서 딱 처리를 해가지고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헤드폰에 그다음 마을 해관에 지자체들한테 미리미리 그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읽어내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하천의 범람을 많이 예방해주고 있는 사례를 그림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혹시 저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계곡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얻으시거든요. 하지만 엣지 컴퓨팅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빅데이터가 금융, 교육 뭐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렇게 쓰여서 어떻게 이점을 내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 쪽이에요. 교육 쪽에서는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일까요? 학생들의 데이터라면
뭘 공부를 했는지, 수업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시험 봤을 때 어떤 성적을 냈는지, 또 어떤 예체능을 공부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되게 본인의 적성에 맞아하고 좀 활동적이더라. 이런 것을 빅데이터는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이 빅데이터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 괜찮지 않아요?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까지 다 얘가 성격. 네, 공부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내 직업까지 지칭해 줄 수 있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저쪽 그림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비행기 있고 지구가 있어요. 제가 무슨 업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그림일까요? 관광업. 맞습니다. 관광업, 여행업이에요. 여행업소도 정말 세계는 넓고 여행할 곳은 많은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몰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게 뭐다? 빅데이터다.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어느 여행지를 갔을 때 좋아했고 또 어떤 여행지를 많이 검색을 하더라 이런 것까지 빅데이터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한테 적당한 여행지를 추천해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농사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밭대기로 팔고 밭을 얻고 막 이런 일 있죠. 그게 많이 줄어듭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농산품이 좀 적당히 좋았고 또 좀 뭐 판매로도 괜찮았고 막 이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즘에 농사들은 똑똑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네. 네, 좋은 일이죠. 빅데이터가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무지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빅데이터, 일반인들은 어디서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시냐면은 공공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공짜로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해줘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은 그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사서 써요. 의외로 기업들이 이 데이터들을 임대해서 쓰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만 요즘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스몰 데이터라는 것도 사용을 해요. 스몰 데이터는 뭘까? 자,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서 그걸 디지털화가 됐다고 말하거든요. 디지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뭐다? 빅데이터야. 그런데 스몰 데이터는 뭐다? 전통적인 조사 방법인 서베이, 그 다음에 집단 심층 면접, 인터뷰, 관찰 조사. 이걸 통해서 얻어내는 게 스몰 데이터예요. 이제 이 스몰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지금 그래도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레고 회사 아시죠? 애들 막 장난감 이렇게 돼 있는 거. 옛날 레고는 크기가 좀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쬐까매. 쬐까매. 너무 작죠? 왜 작아졌을까? 스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아진 거예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막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레고의 입지가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사업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한테 물어봤어. 우리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 했더니 요즘 애들은 태어난 애들은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해. 식중 좀 빨리 내. 그러니까 이 레고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봐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한쪽에만 그 의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도 의뢰를 했는데 다른 곳에 의뢰하는 곳에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좀 매니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봤더니 한 독일의 소년이 되게 레고 매니아였는데 이 친구한테 가서 딱 봐서 본인이 제일 우리한테 당장 뿌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물건이 있어? 했더니 있다고 말을 해요. 뭐냐면은 자기가 키보드를 굉장히 잘 타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수인데
그 선수 되기까지 신었던 아디다스 운동화가 자기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애들은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들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이의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또 사람들의 또 데이터들을 많이 관찰 조사를 해서 냈겠죠. 그래서 결국엔 빅데이터 큰 레고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작게 피스가 많은 걸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고가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옛날에 좀 밑에 있대 했는데 그때 쓰였던 게 뭐다? 스몰 데이터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4차 산업에서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스몰 데이터도 쓰여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스몰 데이터의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 냉장고 기억나세요? 우리 냉장고 옛날에 어땠어요? 적었어요. 아니 위쪽에가 냉동실이 있고 위쪽에. 아래쪽에 냉장실이 있죠. 근데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냉장실을 많이 쓰세요? 냉동고를 많이 쓰세요? 냉장실 문을 많이 여시죠. 예. 그게 한 80% 돼요. 그 다음에 냉동실은 한 20% 연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스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역전시킨 거예요. 요즘에 냉동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죠. 옆에. 밑에 있죠. 예. 그 다음에 냉장실은 위쪽에 있죠. 냉장실은 자주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숙여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서서 편하게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스몰 데이터를 이용해서 냉장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재미있죠. 모든 발명에도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런 통계를 내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빅데이터하고 스몰 데이터하고 서로 차이점을 표로 가져왔어요. 딱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스몰 데이터는 뭐 개인화란 말이 되게 많이 있죠. 개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매스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대중, 단체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빅데이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서 이거는 개개인의 세세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스몰 데이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정확한 특징들을 나타냈는데요. 개개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정 타깃층 생성을 한다. 요들은 개인, 작은 기업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큰 기업들이 이용하면 좋은 기술일까요? 딱 눈을 봐도 큰 기업들이 이용하면 좋은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몰 데이터는 이용자 개개인의 취향, 소비 성향, 기호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작은 기업들이 단골들을 막 세세하게 관리해주면 좋잖아요. 작은 기업에서도 자기들이 모아놓은 작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고객들을 관리를 잘하면 기업이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정확한 차이 아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몰 데이터의 장점을 봤더니 부자인 큰 기업들만 빅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AI를 만들어내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스몰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작은 기업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AI 기술을. 그다음 데이터가 부족한 산업의 기술이 스몰 데이터를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몰 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과 불필요한 데이터도 감소가 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갈고리처럼 크롤링해서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데이터가 거의 80%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정성껏 답변한 이런 거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어떨까요? 쓸모가 많은 데이터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막 센서에서 막 개인 데이터를 막 읽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침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스몰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스몰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데이터는 이제는 큰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초점이 많이 옮겨가고 있대요. 제가 그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해가는 게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좋겠어요? 스몰 데이터가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세는 또 스몰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다고 빅데이터가 아주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함께 병행해서 쓰게 되는 거죠. 큰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조금 작은 기업에서는 스몰 데이터를 쓰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글은 사람들이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구나 그런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하고 여러 분야에 가서 되게 좋은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되게 좋은 것도 알겠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약간 많이 염려하는 건 있죠. 얘가 이제 데이터가 해킹을 당해서 내 데이터가 유출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장시켜 놓은 거 대용량으로 막 수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편향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AI가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임의적으로 다 끌어모은 데이터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쓴 데이터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얘는 몰라. 그냥 무조건 가져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이런 문제가 빅데이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를 큰 기업만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 10위의 기업을 뽑은 중에 7개 군데, 7위까지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자로 살고 있어요. 아니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가져다가 그 큰 기업들, 그 빅테크라 그러거든요. 그 IT 기업을 하는 큰 회사들을 빅테크라고 해요. 그 빅테크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부자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부자로 살고 있냐면 데이터가 많은 사이트의 플랫폼에 광고가 올라가는 게 광고비가 비싸겠어요? 적은데 올라가는데 광고비가 비싸겠어요? 많이 올라가요. 데이터가 많은 곳에 광고비가 올라가면 비싸겠죠. 거기 광고를 내려면. 그래서 그 광고비로 돈을 또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 우리가 동의합니다 해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후로 이제 막 모아진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어느 순간가 넘기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하셨어요? 좀 어려운 것이는 알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얘들이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 아주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 돌려달라고 그래야 돼. 인터넷에 가입하려면 메일에 가면 동의합니다. 그냥.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그런데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어요. 뭐냐면 너무 늦게 깨달았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그 중간 중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중개자 없이 P2P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매개에 있던 그런 빅테크들이 사라지게 되고 개인 대 개인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생긴 수익들은 그 개인 대 개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세상이 웹 3.0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몰랐죠. 여기 오신 거 아실 수도 있었죠? 좋지 않으세요? 또 이런 것도 세상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는. 네, 그 데이터의 운영 소유권을 누구한테 준다? 사용자. 사용자인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게 웹 3.0의 철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기술들을 봤더니 다오라는 게 있어요. 다오는 이런 블록체인,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협동조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협동조합은 어떤 걸 목표로 함께 모아지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의지로 모여요. 하지만 다오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를 해요. 뭐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딱 참여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견도 내고 거기서 이제 함께 결정권을 갖게 되는 단체가 다오라는 단체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하고 다오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NFT는 뭘까? 이제 우리 재산들은
디지털로 다 넘어가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들이 많이들 옮겨가요. 부동산은 등기권리증?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거를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딱 넘기면은 요거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 거라는 소유를 딱 증명해줘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그런 분쟁들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기술이 NFT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많은 자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쪽에서 생활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두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의 자산이. 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의 자산이 돼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웹 3.0입니다. 좋은 세상이죠. 그런 거를 자산.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속도가 좀 늦다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이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또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강의를 블록체인이 아니죠? 빅데이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